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읽는 책 렛츠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북플러언서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각해보면 삶 속에 녹아있는 인문학을 주제로 북토크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모두 각자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1, 2지역국 북플러언서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1, 3지역국 북플러언서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문학 365는 하루 15분 습관이란 컨셉으로 하루 한 줄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우리 인문학 365를 통해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정미란 쌤, 그럼 우리 인문학 365가 고객 입장에서 왜 필요할까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 독해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독해력이라는 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힘인데요. 이 책은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낯설고 긴 지문을 많이 접해보는 게 앞으로의 학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책 읽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고 낯선 지문들을 매일 찬찬히 읽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네. 이 책은 하루 15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에서 중,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적 사고력인데요. 인문학 365는 한 가지 주제를 문학, 예술, 인물, 역사, 영화, 철학, 사회과학 등으로 요일별로 다르게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중학교에 올라가면 과목 수도 많아지고 교과서 속 지문도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읽어두면 정말 좋겠죠? 정말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 민경쌤이 좀 네. 고객 입장에서 보신 책의 구성이나 네네. 또 스타일은 좀 어떠셨어요? 네, 결국 아이가 읽을 책이니까 아이가 끌려야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려면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권 한 권 갖고 싶은 느낌이 드는 표지 구성이고 제목을 하단에 표기한 네. 것도 정말 특이했어요. 그리고 전집 제목을 책 모서리에 반짝이는 글씨로 네. 표기한 것도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컬러별로 책꽂이에 꽂으니까 정말 예뻐요. 딱 소장각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출간되자마자 네네. 얼른 들여왔거든요. 네. 근데 집 이렇게 책상에 꽂아 놓으니까 정말 인테리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북테리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인문학 365가 정말 고객들도 꼭 가족책으로 갖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민경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인문학 365가 시중의 다른 문학들과 좀 네. 다른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일단 초등 저학년이다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하루 15분 읽기, 매일 15분을 읽다 보니까 단문 독해력이 커지겠다. 다른 인문학책 같은 경우는 아이 혼자서 읽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인문학 365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속에 인용된 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은 책은 다시 집중력 있게 읽게 하고 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읽고 싶도록 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큰 강점이 있다면 이제 깊이가 있다는 게 더 큰 강점이죠.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신 다른 작가님들 덕분에 어른인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쌤의 설명을 들으니 인문학 365가 너무 쉽게 와닿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인문학 365가 집에서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식탁 토론책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쉽게 쓰여 있다 보니까 아이랑 하나씩 생각거리로 이야기 물꼬를 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은 좀 서툴지만 아이랑 인문학을 주제로 토론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근데 물론 또 아이랑 부모님이랑 함께 좀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여야겠죠.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네. 저는 사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권해주고 싶은 책이 바로 데미안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데미안 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인문학 365 국원 반짝반짝 빛나는 사춘기에서 소개해주는 데미안은 정말 새롭더라고요.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삶에 큰 파장을 던지는 친구 데미안의 생각과 저자인 헤르만 헤세의 청소년기적 삶이 겹쳐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책에서 데미안은 새는 알에서 태어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애써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강렬한 문장을 인문학 토크에서 콕 짚어주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 입장에서 이 인문학 토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어른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른들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벌써 크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엄마 입장에서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나 엄마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아이도 어쩌면 자기만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엄마들이 아래 상태로만 있기를 바라며 그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이하고 꼭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갑자기 또 생각이 깊어지면서 오늘 당장 꼭 읽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미란 쌤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아이도 같은 또래거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깊은 사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나만의 책, 또 나만의 한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민경쌤은 어떤 책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네, 저희는 아이랑 같이 포장을 뜯었는데요. 이 사권 네. 괴물 있는 곳에 영웅 있다 표지를 보더니 아이가 괴물이랑 영웅이랑 친해지는 책이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인문학 365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네. 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책이 마침 목요일 날 왔어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이었을까요? 스파이더맨 이런 영웅 아닌가요? 영웅스러울 것 같아요. 바로 서유기 편이었어요. 네. 서유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손오공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른 인문학 책과 달랐던 점은 중간에 사파가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 시대적인 배경 설명이 있어서 일단 너무 이해하기 쉬웠고요. 네. 네, 아이랑 읽고 나서 아이가 엄마 그러면 여기서 요괴가 부패한 정치인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엄마로서 인문학 365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그쵸. 여기서 요괴는 그 부패한 정치인들을 의미하고 삼장법사와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부패한 정치인들에 맞서는 영웅을 뜻해요. 사실 시대적, 사회적 맥락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접했던 서유기에서는 알 수 없던 내용이었잖아요. 네, 이처럼 인문학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점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 365의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민경쌤에게 추천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 인문학 365를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독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부는 싫지만 잘하고 싶어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저는 이 책 중에 아이와 빨강머리엔 부분을 좀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인문학 토크 부분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목표가 없을 때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이거 왜 하는 건지 또 이 공부를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목표가 좀 생기고 이번 달에는 그럼 국영수만 조금 더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공부가 마냥 귀찮고 어려운 거에서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서 아이가 생각이 좀 커져 있는 걸 확인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고 기특했어요. 와, 아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네.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네. 정말 이 책은 아이만 읽는 책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빠가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 하더니 나중엔 재밌다며 함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책이네요. 네. 이렇게 엄마도 아빠도 하루 한 줄씩 함께 읽어가다 보면 스마트폰만 보느라 생각하지 않던 내에서 생각하던 내로 바뀔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하루 한 줄씩 읽어가다 보면 아이들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교과 학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민경쌤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셨어요?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네. 초등 3, 4학년이 되면 이제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사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요, 정약용과 헬렌 켈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읽은 지문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 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기본적인 단어 뜻을 묻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그럼 네, 진짜 가치관이 뭐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업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교과서에서는 정약용의 거중기가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또 목민심서를 쓰는 까닭이 무엇인지까지 묻거든요. 정말 심도가 깊어지네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독서로 좀 다져지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을 사실상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문학 365 14권 도시를 걷는 시간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 화성을 세우면서 정조와 정약용은 어떤 생각, 즉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뭐 책을 깊이 읽는 아이들은 뭐 알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책 읽기를 지속하기가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책 말고도 주의를 끄는 게 요즘 너무 많아요. 바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도 한 섹션, 즉 단문지문을 읽어가는 인문학 365 구성이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거죠. 네, 박선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부는 싫지만 잘하고 싶어를 읽어보면 50년 동안 함께한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제가 초등 저학년일 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초등학교까지는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 민경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와닿는 것 같아요. 자, 미란쌤, 네. 그러면 우리 초등 고학년 때는 네. 좀 더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교과 학습들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고학년 학습에는 인문학 365가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중학교에 데뷔하기 위해서 5학년이 되면 국어 교과서에서는요,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법이나 서로 다른 두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연관지어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토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을 독서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의 기본이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까지 꾸준히 독서력을 키워주셔야 해요. 거기에다가 중학교 기본 과목은 국수, 사과, 기술, 가정, 정보, 예술, 체육, 영어 7개군이고요. 과목 수도 12개에서 13개나 돼요. 네, 거기에다가 초등학교랑 다르게 거민정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과서도 다르고 선택 과목에 따라 교과목의 차이도 커지죠. 이렇게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효율적으로 짜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필수인 거죠. 다만 독해력이라는 건 빠른 시일 내에 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차곡차곡 쌓아야겠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초등, 중, 고학년에 맞춰
인문학 365 같은 책이 출시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책뿐 아니라 워크북 같은 구성도 초등, 중, 고학년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좋았어요. 너무 격하게. 아이와 함께 풀어보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더라고요. 읽은 책의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아, 네. 정말 하루 15분 1일 1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서히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를 느끼며 인문학 도서 한 편을 추천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책 읽은 이야기, 그것도 우리 아이와 함께 책 읽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랑 15분 인문학 책놀이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정말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와 즐거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야외 활동이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마음과 또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 읽는 시간을 독서의 계절, 이 가을에 좀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렛츠북 인문학 365였습니다. 감사합니다.